텔리그램이다. 여러분들 모두 다가 지난 며칠 동안 비트코인이 쭉쭉쭉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 장세에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아마 다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또다시 폭락할 건 아닌가. 나 자신은 $10,000를 가기 바라는데 사람마다 이제 각자 뭐 소견이 틀리고 다 각자 의견이 다 틀리니까. 근데 일단 오늘은 차트 몇 개, 비트코인 위주로 해서 차트 몇 개와 그리고 중요한 뭐 몇 가지 뉴스가 또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차트를 설명드리면 뭐냐면 이 사람은 네임드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요즘에 좀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잘 맞추더라고요. $7,900대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현 시점이 지금 $7,900인데 여기서 $8,250 그 언저리까지 하루 내에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나마 상승 반전에서 $8,500, $9,000대까지 올라갈 텐데 여기서 만약에 $7,900대를 조용하게 깨서 하강 곡선을 급하게 그리면 피보나치 비율 0.618 그래서 $7,163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설설 떨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새 그때가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관점이라고 봐야 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올라가면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게 아니라 딱 잘라서 그냥 하락 채널을 딱 그려놓고 상승 채널이 있다가 거기를 이제 뭐 지금 하락 채널을 뚫고 지지를 못 받고 지금 떨어졌다. 지금 현재 상황이 $6,900까지 지리하게 떨어졌다가 $1,400까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달 말까지 $6,900까지는 갈 거다. 한 $7,000대까지는 조정이 있을 거다. 그 다음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올라갈 거다. 이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시고 관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급하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기회를 엿보셔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사람 의견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문장 하나에 되게 깊은 뜻이 있는데 우리 대중들의 어떤 심정하고 똑같다고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코인이 만약에 30%보다 더 올라갔을 때 다 이번 달까지 $10,000까지 갈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막 외친대.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5%만 하락해도 사람들은 금방 그런 얘기를 한대요. 비트코인 스캠이다, 쓰레기다 그런 얘기를 하고 비트코인이 금방 $600까지 떨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한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만 조금 오르면 $10,000까지 갈 거야, 조금 떨어지면 폭락할 거야, 이 시장 망할 거야, 그러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펀더멘탈은 어쨌건 2017년 말보다는 더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격은 그만큼 못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자, 이 차트를 이제 그려서 설명하는 사람은 조시 라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8,437까지 올라갔다가 강하게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강하게 이렇게 쭉 말리면서 쭉 미끄러지면서 $7,900, 그러니까 현재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의 조정이 있은 다음에 $8,437까지 올라갈 거다. 그래서 강하게 뚫으면 더블톱이 아닌 게 되고, 여기서 $8,437에서 또다시 강하게 못 들어오고 만약에 그러면 더블탑으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이거는 대충 암호화폐 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실 거예요. 더블탑이 그려지는 거를 사실상 유심히 봐야 된다. 어쨌건 가장 중요한 시점은 $7,900.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공통되게 얘기하는 건 그 시점. 그리고 비트메인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이죠, 이 발표가 났었죠. 전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채굴장을 텍사스 락데일에 뭐 건설한다, 뭐 계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오늘 나온 얘기는 마이닝 팜에 관해서 지금 보면 그거를 캔슬할 거다, 그 계약을 파기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이런 악재 뉴스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편으로 봤을 때, 음모론을 대입해서 봤을 때 비트메인의 IPO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많은 직원들을 또 잘랐다, 경영난 이유로 인해서 그런 얘기도 또 돌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믿을 건 믿으시고 걸러낼 건 필터링해서 걸러낼 건 걸러내셔야 된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뉴스는 잘 보셔야 되는데, SBI 홀딩스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인 GMO 인터넷 노던 비트코인 AG가 운영하는 텍사스주 락데일에 있는 시설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SBI는 또 여기 또 참가했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그리고 팩트되는 어떤 그 거래, 지금 보면은 그룹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
이 뒷받침되는데 자체 채굴칩을 제조하고 텍사스에서 자체 전기 변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5천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자, DCD도 이번에 참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그래서 뉴스를 새겨서 걸러서 보셔야 된다고 이제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죠.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뉴스거든요, 사실.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뉴스인데 중앙은행들이 경제 불황하고 싸우는 거에 관해서 좀 약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크 카니가 지금 이거에 관해서 경고장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잉글랜드 중앙은행 총재거든요. 영국 중앙은행. 근데 이 사람이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유동성 함정을 다룰 수 있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 화폐 시스템, 어떤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샌프란시스코 중앙은행이랑 달라스 그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 그 두 분이 그런 말씀하셨죠.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 근데 양적 완화를 해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게 가장 고민스럽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는데 그거를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화폐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CBDC나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 논하고 암호화폐 관련해서 크립토커런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안에 관해서 국회에서 뭐 회의를 한다든가 각 강요들이 모여서 뭐 그런 거에 관해서 논의를 한다던가 그렇게 지금 어쨌건 시세가 지리하게 가건 어쨌건 저쨌건 지금 그런 방향성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국엔 4차 양적 완화가 저는 전 세계의 아마 마지막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그런 장세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서히 암호화폐가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그리고 진짜 우리가 실제로 화폐를 진짜 실제로 몇 년 안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점점 도래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올해 안에는 7월 달인가 아마 제가 제 뉴스에서 기억을 하는데 스타벅스에서 7월 달까지 테스트를 마무리하겠다고 했거든요. 스타벅스 매장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거에 관해서. 그래서 그런 뉴스도 디테일하게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커스터디 증권형 토큰 주목해야 한다. 은행 증권사 테크핀 시대 생존법. 그래서 이게 블록인프레이스닷컴에 이게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증권형 토큰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STO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부동산, 천연자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등의 자산을 토큰으로 유동화하고 프로젝트 성공에 따라 투자자에게 그 수익을 토큰이나 지분권 등의 형태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STO 형태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상황은 다르다. 아스펜 리조트가 STO를 통해 1,800만 달러 규모를 조달한 바 있다. 여기 STO 토큰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많은 STO 토큰이 지금 현재 있죠. 사실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저는 이제 STO 그 증권형 토큰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증권형 토큰이니까 살아남는데 그게 돈이 될 거라가 아니라 사실은 그 STO 토큰을 발행한 그 해당 회사가 대기업이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실물 기반의 어떤 이런 것들 있죠. 부동산이나 천연자원 어떤 그런 회사들, 미디어 콘텐츠 이런 거를 보유를 했거나 대기업하고 커넥션 관계가 없는 STO 토큰은 결국에는 값어치가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마냥 나는 증권형 토큰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공할 거야. 이게 아니라 베이스를 근거로 한 현물 경제를 근거로 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 산업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사장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고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 거대 은행하고 연관 관계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투자를 받았다. 그러면 현재 가격이 그냥 그래도 어쨌든 결론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냥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테이킹 서비스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편데 쿠코인, 바이낸스, 게이트.io, MXC, OKEX, 후오비, 월렛, 비박스, 크라켄, 코인베이스 여러 개 어떤 그런 회사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바이낸스가 제가 봤을 때 스테이킹 해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서비스하는 회사 중에는 그래도 볼륨량이나 안전도 면에서 가장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어떤 그런 게 적용되는 게 게이트.io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보다 훨씬 적잖아요. 근데 이 스테이킹 하면 이자는 더 지급을 해줘. 그런데 내가 이자를 몇 프로 더 받는다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중소 거래소에다가 내 코인을 전부 다 보내가지고 스테이킹 매칭시키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좀 위험 부담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좀 약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업비트 같은 경우도 아톰 코인을 지금 해주나요? 스테이킹을 해주나요? 근데
뭐 그런 거를 안 해줘.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중에 업비트 같은 데도 빗썸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킹 지원을 안 해준다면, 저는 근데 솔직히 국내 거래소라고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엔 나한테 조금이라도 베네핏 있는 데다 코인을 집어넣고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이자돈 이렇게 수익률이 안 나올 때는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중장기로도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건 이거에 관해서도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2020년 한 해에는 이런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런저런 거래소에서 많이 하지 않을까. 업비트도 어서 빨리 여러 가지 어떤 스테이킹 해주는 서비스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플립사이드 크립토라는 어떤 이 사이트가 있는데, 예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지만 코인에 관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데이터로 해서 랭킹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예전에도 아마 설명드렸지만 이 배후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갤럭시 디지털, 그리고 DCG 그룹이 있고, 그리고 피델리티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 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의 지원을 받은 아봉벤처스인가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백그라운드 사이드에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고 저는 이제 확신하는데, 25위권까지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더리움, 두 번째가 이오스, 세 번째가 비트코인, 네 번째 제로엑스, 다섯 번째가 메이커다오, 여섯 번째 스텔라, 일곱 번째 카르다노, 여덟 번째 체인링크, 아홉 번째가 리플코인, 열 번째가 모네로, 그리고 11번째가 호라이젠, 12번째 트론, 13번째가 이더리움 클래식, 14번째가 베이직 어텐션 토큰, 15번째가 비트코인 캐시, 16번째가 디크리드, 17번째가 대시코인, 18번째가 아이오텍스, 그리고 19번째가 네오, 그리고 20번째가 어우거, 21번째가 비트쉐어스, 22번째가 지캐시, 그리고 마나코인이 있고, 24번째가 카이버 네트워크하고, 25번째 마지막이 오미세고, 간당간당하게 커트라인 안에 들어갔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들어서 이번 주간에 들어서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카이버 네트워크가 순위권 안에 들어갔다. 근데 이게 편파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얘네들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순위를 만들어 놓고 25개의 코인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발행돼서 등록되어 있는 코인이 5,000개 코인이야. 거기서 25개 안에 들어갔다, 내 코인이. 그러면 그나마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건 전 항상 이런 거를 좀 약간 중요시 하거든요. 이런 데이터나 어떤 그런 거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란하고 미국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장세가 펼쳐질까,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궁금하실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53년서부터 2019년 1월달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빨간 표시는 이제 일주일 됐을 때, 그리고 지금 보면 약간 노란색은 한 달 됐을 때, 세 달 됐을 때, 여섯 달 됐을 때. 그래서 그 위험도가 일주일 됐을 때는 빨간색이 되게 강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하고 이란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마이너스 1.0%. 근데 한 달이 되면 이게 0.8% 증가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고, 세 달이 되면 1.8%가 돌아서고, 여섯 달이 지나면 8.1%까지 상승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국하고 이란 문제가 불거져 봐야 그거는 단기적인 리스크에 그친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린칼라로 현물 경제하고는 이제 동떨어진 얘기다. 사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전 세계 3차 대전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현재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과대하게 상상회로를 너무 희망회로를 돌린 게 아닐까. 그렇게 만약에 핵전쟁이 온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이런 호주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부시파이어라고 이게 자연 발화돼가지고 호주 전역에 이런 산불이 이제 산림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불이 많이 났는데, 이번에 바이낸스에서 100만 달러인가 여기다가 이제 후원을 해줬어요. 좋은 취지에서 뭐 해줬겠죠.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부시파이어가 났다는 게,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지구에 어떻게 보면 심장일 수도 있는 데가 사실은 호주라는 그 지역이거든요. 위도상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지정학적 위치상. 근데 거기에 부시파이어가 왔다.
전 세계가 지금 되게 건조해지고 있다는 세계예요. 그런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물이 점점 이제 오죽하면 부시파이어가 일어났을까. 그러면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곡물 수확량에 여파가 있을 거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어쨌건 세계적으로 지금 이거에 관해서 집중하고 위험에 관해서 인지하고 있다. 이거에 관해서 바이낸스도 지금 염려하고 있어서 1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타이의 어떤 그 은행이 있는데 이번에 어플에서 국제 송금 시스템에 관해서 리플을 채용을 했다. 그래서 리플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또 호재 소식이 나왔는데,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 막판에 뭐 리플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호재가 나와도 오르지 않고 흐름은 이렇게 간다는 건 알지만 막상 내가 개인이고 전체적인 포텐셜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느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에 관해서 확신 갖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코인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럴 때 많이 찾아보시고 연구해보시고 그러시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저는 이 투자 시장에서 좀 더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 말로 6,900달러까지 7,100달러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때야말로 진짜 매수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합니다. 기다려봐야지 호전적으로 이제 장세가 변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도 한편으로는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쭉쭉쭉쭉 올라가면 좋죠.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힘내세요. 끝까지 화이팅!